오히려 조금 더 일찍 사무실을 구했으면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따로 사무실은 구하지 않고 집에서만 일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집에서만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쉼과 일의 경계가 완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운동을 하러 갈 때 이외에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오늘은 정말 쉬어야겠다 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쉬는 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과 그 삶의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1순위였어요. 이번에 위워크랑 패스트파이브 여기 동네에 있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약간 그런 곳 한 곳, 그리고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공유 오피스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일단 방금 위워크 견적서를 전달 주셔서 한번 구경해보려고. 제가 위워크에서는 그냥 일반 사무실 말고 이 올엑세스 베이직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서울에 있는 몇 개 지점이랑 부산에 있는 몇 개 지점에서 그냥 핫데스크를 사용하는, 제가 짐을 다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멤버십이거든요. 투어를 요청드렸는데 저 멤버십은 투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위워크가 참 좋은 게 이런 거 관리해주는 것도 좋고 커피도 있고 이런 점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위워크를 선택했던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조그맣고 여기가 오피스인데 카페보다 더 자리가 좁은 것 같아. 100도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만약에 또 가게 되면 역삼역도 갈만하거든요. 여기 확실히 넓긴 하네요. 근데 여기도 막 공간이 넓은 거지 업무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고 오히려 신사보다 자리가 없네요. 그냥 넓게 트여있다 이 정도일 뿐이지. 그럼 설릉점. 일단 핫데스크 여기, 폰부스도 여기는 좀 많고 자리도 널찍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구석진 곳도 있고. 여기 약간 이거는 일단 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요거 핫데스크는 제가 짐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망설여지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냥 한 13만 원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면 사실 패스트5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브 스팟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방금 제가 알아봤던 오피스들 중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가 오히려 위워크나 패스트5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이 완전 독방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파티션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 자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뭐 모니터도 설치해서 그냥 두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 이벤트 중이어서 아까 위워크가 12만 원, 13만 원대였는데 여기는 제 자리를 주는 건데도 15만 원이어서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위워크만큼 좋은 분위기, 그런 감성적인 분위기와 아무튼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 자리를 15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빨리 오늘 일을 처리하고 20분 뒤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사무실 들어갔다 왔는데 보통 자주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정도라고 하고 말고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단점은 아저씨 대표님? 그래서 그게 가장 좀 단점인 것 같고 말고는 파티션도 있고 심지어 창가 자리도 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럼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안쪽. 근데 안쪽도 괜찮아. 집에서 살짝 거리가 있는 그 오피스를 다녀왔는데요. 인테리어로만 봤을 때는 먼 곳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그 같이 쓰는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거기도 다 디자이너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서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매일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근태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셔서 그것도 좀 고려해 볼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이 어디 쪽이라서 여기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본인도 집이 저희 집보다 몇 정거장 더 가야 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우면은 또 그냥 안 가는 수가 있다고 그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같이 사무실을 쓰게 될 분들을 못 만난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제 방문했던 거기보다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은 멀리에 있는 곳이 더 크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어요? 가까운 데가 최고긴 한데 근데 오늘 제 친구들한테 말해보니까 한 달도 해볼 수 있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한 달만도 가능한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한 달 다녀보고 짠! 여기가 제 자리인데요. 구석에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자리 완전 구석이어서 약간 박혀있는 느낌? 저는 솔직히 독서실 같고 좋은데 옆에 식물도 오늘 너무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갑니다. 프레주로 왔는데 샌드위치가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남은 게 없어서 치킨 파니니 시켰어요. 맛있겠다. 오늘도 1등 비닌이랑 에사비. 오늘 뭘 해야 할지 정리를 하면서 일을 다시 시작해볼게요. 출퇴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4일차) 출근 완료. 오늘도 무사히 출근을 했고요. 또 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오는데. 그래도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약간 최적의 루트를 찾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오려고요. 오늘은 일단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로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먼저 해야 할지. 재밌다. 오늘은 5일째 아침인데요. 제가 판매하는 포스터가 팔려서 택배를 보내고 출근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지하철을 갈아탈 때 반대로 갈아타가지고 어제랑 똑같이 도착했어요. 일찍 나오긴 했는데. 점심 오늘은 고구마, 닭가슴살, 브로콜리. 최대한 냄새 안 나는 걸로 먹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따가 일하고 바로 운동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바나나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제가 이제 약 한 달 정도 공유 오피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집에서만 일을 하다가 공간 분리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활동량도 늘어나서 좀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만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잠옷을 입은 채로 그냥 일어나서 바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좀 느적거리거나 좀 몽롱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이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오전 시간에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크루스핏에 가서 아침 수업도 다녀왔는데요. 만약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은 운동을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30분이라도 낮잠을 잤을 거란 말이에요. 사무실에 출근해야 되니까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집에 돌아와서 일에서 벗어난 채로 진짜 저만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책을 읽거나 부담 없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거나 일 생각을 아예 뺄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책상이 생겼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사무실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집중해서 딴짓 안 하고 일만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효율성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집중을 더 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 싶은 작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단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지만 재택근무보다 이동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리고 비용이 나간다는 거,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사무실을 구했으면 더 재밌는 다른 일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후회도 있어요. 보통 사무실을 구할 때 위치, 금액, 사업자 등록 필요하시면 사업자 등록 여부,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좀 많이 했고 시설 인테리어나 분위기 같은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유 오피스는 찾아보니까 입주사 간의 네트워킹이나 교류 기회 같은 게 주어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던 곳도 그런 네트워킹 기회가 있는 곳이긴 했어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택배 서비스 계약을 해주셔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택배를 보낼 수 있거나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찾아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몇몇 곳 오피스 투어를 다니면서 느끼게 된 정말 현실적인 포인트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어컨.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중앙난방인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마다 에어컨 리모컨이 지워지는 곳들도 있는데 어떤 곳은 9 to 6 그 코어 타임이 지나면 에어컨이 중앙난방이어서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곳은 밤 됐을 때 여름에는 정말 더울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봐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아니면 겨울에도 난방이 꺼져버리면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그 두 번째는 화장실 컨디션인데요. 제가 크게 예민한 편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싶은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서 여기 화장실이 근데 남녀 공용인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또 막상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규모 오피스들 같은 경우에 대표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면은 휴지 같은 것도 소모됐을 때마다 채워주시는데 만약에 대표님이 일하시느라 바빴어. 근데 휴지가 없어. 그러면 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상 사이즈인데요. 제가 위워크 베이지 멤버십을 하려다가 하지 않은 이유가 책상 사이즈가 정말 좁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칸막이까지 있으니까 너무 닭장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좁은 공간이 좀 더 집중된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보부상이라 노트북, 마우스패드, 펜꽂이, 그리고 컵, 핸드폰 이렇게 올려놓고 사는데 이거만 올려놔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이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투어가 가능한 사무실이면 꼭 방문 투어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약간 직방 다방처럼 인터넷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데 또 막상 가보면은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가보시고 계약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첫 사무실을 집에서 거리보다는 사무실의 분위기, 약간 가격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거리를 생각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고 물론 분위기랑 책상 사이즈랑 이런 거는 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멀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어서 사무실 계약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오피스 선택한 이유랑 투어 영상도 가지고 올게요.